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또 끝없는 일정 속에서 혹시 마음이 좀 지쳐 계시진 않으신가요? 네,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이 글이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서 동서양 철학자들의 지혜를 짧지만 아주 따뜻하게 엮어놓았더라고요. 흥미로운 구성이네요. 네. 장자부터 시작해서 푸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니체, 그리고 부처까지. 이 오래된 목소리들이 오늘날 당신의 그 스트레스, 또 복잡한 마음에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 지혜들이 당신의 하루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네, 사실 철학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상의 무게를 더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기도 하거든요. 이 글이 그 연결고리를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첫 번째 지혜는 중국 고대 철학자죠. 장자에게서 가져왔습니다. 무용지용, 그러니까 쓸모없음의 쓸모,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무용지용? 네, 자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또 성과가 없어 보이는 그런 순간이 오히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여유와 평정을 준다고 설명해요. 마치 그 해야 할 일 목록에서 잠시만 딱 벗어나도 숨통이 확 트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정말이지 우리한테 1분 1초도 낭비하지 말고 뭔가 생산적이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압박을 하잖아요. 그렇죠. 늘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막 죄책감마저 들게 만들죠. 근데 장자의 핵심은 당신이 느끼는 바로 그 쓸모없는 시간이야말로 사실 번아웃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라는 거예요. 방어선이요? 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는 거죠. 이건 그냥 쉬는 거랑은 좀 달라요. 의도적인 정신공간 확보, 그러니까 일종의 전략인 셈이죠. 와, 전략적인 빈 시간이라 이거 되게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정말 늘 효율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멍하니 있는 시간의 가치를 완전히 잃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 쓸모없어 보이는 시간 동안에 우리 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면서 정보를 막 정리하기도 하고 또 창의적인 생각을 떠올리기도 하거든요. 쉬는 게 아니군요. 네. 끊임없이 달리기만 하면 결국은 소진될 뿐이니까요. 장자는 잠시 멈춰 서서 그 비어 보이는 시간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나아가기 위한 진짜 지혜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프랑스 현대 철학자 미셸 푸코의 말입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기에도 인생은 짧다. 자료는 이 말을 타인의 시선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나로 살아갈 용기를 가져라. 이런 조언으로 풀이하고 있더라고요. 포코, 그렇죠. 앞서 이야기 나눴던 그 생산성 압박처럼 이것도 결국 외부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는 그런 경향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포코는 사회가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규범이나 시선으로 개인을 통제하는지를 아주 깊이 파고든 사상가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오늘날처럼 뭐랄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또 좋아요 같은 인정에 목말라 하는 시대에는 더욱 와닿는 이야기죠. 맞아요. 너무 비교하게 되죠. 네, 우리를 뭔가 잘 편집된 모습, 사회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진짜 나를 점점 잃어버리기 쉬운 환경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푸코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성공 공식이나 행복의 기준 이런 걸 그냥 따라가기보다는 내 안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이런 촉구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산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건 정말 어려운 과제죠. 푸코도 아마 그 점을 몰랐을 리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완전히 무시하라 이런 극단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타인의 시선이 나의 선택과 행복을 좌우하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되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기준이 되지 않게. 네.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고 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먼저 스스로에게 묻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용기 있게 선택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자료에서 표현한 것처럼 진짜 내 모습을 숨기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선택일지라도 말이죠. 네, 다음은 고대 로마 황제이자 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자신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 자는 진정한 자기 돌봄을 할 수 없다. 이 말은 잠시 멈춰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 뭐랄까 일종의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음 챙김. 여기서 말하는 스토아 철학이 감정의 동요 없이 좀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걸 강조했던 그런 사상 맞죠? 네, 맞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특히 외두 상황에 막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죠. 아우렐리우스는 황제라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매일 밤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해지잖아요. 매일 밤이요? 대단하네요. 네, 자신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핀다는 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는 걸 넘어서요. 내 생각의 흐름이라든지 감정의 어떤 파도, 그리고 특정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 패턴까지 아주 세밀하게 알아차리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하지? 혹은 이 분노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과정인 거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과는 확실히 좀 다른 접근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참고 버티는 걸 무슨 강인함이나 자기관리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토아적인 자기 돌봄은 훨씬 더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과정이에요. 능동적이다. 네, 이건 어려움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나의 생각이나 판단, 반응 같은 거요.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 뭐 타인의 행동이나 외부 사건 같은 것들을 구분하려는 노력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 네, 이것이 바로 의도적인 멈춤과 성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계속 버티기만 하다가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서 그냥 쓰러지듯이 멈추게 되는 건 번아웃, 즉 강제적인 멈춤이죠. 아우렐리우스는 전자를 통해서 내면의 중심을 단단히 잡으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의도적인 멈춤과 성찰. 이거 정말 기억해둬야 할 말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니체인데요.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마음속에 혼돈을 품고 있어야 한다. 자료는 이 말을 현재의 어떤 고단함이나 혼란이 결국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희망의 메시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혼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참 독특하게 느껴졌어요. 니체 철학의 매력이 바로 그런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질서, 안정,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좋은 거라고 여기고 반대로 혼돈이나 불안정, 고통 같은 건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근데 니체는 거의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면의 어떤 격렬한 투쟁, 모순, 불안정 같은 바로 그 혼돈 속에서 오히려 창조적인 에너지라든지 생명력, 새로운 가치가 탄생한다고 본 거죠. 마치 잔잔한 수면보다는 막 폭풍 우치는 바다가 훨씬 더 역동적인 것처럼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마치 그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겪는 어떤 고뇌나 씨앗이 흙 속에서 겪는 어둠과 압력, 이런 것들이 연상되기도 하고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니체에게 춤추는 별이라는 건 바로 그 혼돈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걸 끌어안고 치열하게 씨름하면서 마침내 승화시켜서 만들어낸 아름답고 새로운 결과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승화. 네. 그게 예술작품이든 새로운 사상이든 아니면 더 강인하고 자유로워진 자아든 간에요. 따라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떤 힘듦이나 마음속의 혼란이 그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어쩌면 미래에 빛나는 춤추는 별을 잉태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굉장히 역동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어려움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라는 그런 격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힘이 나는 해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혜는 부처의 가르침인데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자료에서는 완벽주의나 남과의 비교, 또 결과에 대한 과도한 걱정 같은 그런 집착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불교의 아주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죠. 여기서 말하는 집착이라는 건 단순히 뭔가를 좋아하거나 원하는 걸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그런가요? 네,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해. 또는 이것 없이는 나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강하게 매달리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아시다시피 끊임없이 변하고 재행무상,
영원히 고정된 실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제법 무화. 이런 집착은 결국 실망과 괴로움, 고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교의 관점이죠. 듣고 보니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집착들이 막 떠오르네요. 뭐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라든지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걱정, 아니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은 그런 욕구 같은 것들이요. 네, 맞아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좋은 직업, 높은 연봉, 멋진 집, 완벽한 연인 관계. 이런 것들을 마치 행복의 필수 조건처럼 여기고 거기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괴로움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자료에서 언급된 완벽주의나 비교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막 채찍질하거나 결과에 전전긍긍하면서 현재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네, 맞아요. 현재를 놓치게 되죠.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이 내려놓음이라는 게 포기나 무관심하고는 좀 다르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다른가? 노력 자체를 그냥 멈추라는 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 또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에도 가깝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죠. 태도의 문제군요. 네, 이 집착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장자의 쓸모없음의 가치부터 시작해서 푸코의 진정한 나로 살기, 아우렐리우스의 자기자각, 니체의 혼돈 끌어안기, 그리고 마지막 부처의 집착 내려놓기까지 정말 다양한 관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좀 버거운 하루를 보내고 계실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여러 철학자들의 서로 다른 목소리들을 쭉 들어봤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의 공통된 핵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관점의 전환이요? 네,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건 사실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그 문제에 대한 나의 내면적인 태도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나눈 지혜들은 바로 이 내면의 관점을 바꾸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함으로써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마음의 평정을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상황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그 무게를 덜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마지막에 제안하는 구체적인 실천법도 저는 꽤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거죠? 잠들기 전 단 5분이라도 깊은 호흡을 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감정이나 생각, 피로감을 의식적으로 흘려보내라는 거죠. 거창한 철학적 사유도 물론 좋지만 때로는 이렇게 몸과 호흡에 집중하는 단순한 행위가 복잡한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네, 정말 실용적인 조언이네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마지막 격려의 말.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요. 이 한마디가 정말 지친 하루 끝에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들이 힘든 순간들을 좀 다른 눈으로 보고 또 마음의 평화를 위한 실마리를 찾는데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생각들이었다고 믿습니다. 이 자료는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는 여러 가지 길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길을 다 아는 것보다 어쩌면 이 중에서 정말 단 하나라도 지금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실제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한번 적용해 보려는 시도. 그것이 진정으로 어깨에 짐을 더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는 것. 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는 철학자의 목소리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지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되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탐구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여유와 또 성찰의 공간을 만들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